자, 16쪽 갑시다. 어제 마찰력 받고 오늘 이제 마지막 힘의 종류 마지막입니다. 부력인데요. 부력. 너네가 저 부자가 너네 일상에서 잘 안 써요. 반장 부반장 할 때 그 부자가 아니고요. 왜 저기 뭐냐 바닷가 올라가면은 저 끝에 거기 넘어가지 마자 이렇게 하면서 둥둥 띄워져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그걸 부표라 그래요. 부자가 뜰부자예요. 물에 뜬다 할 때 그 뜰부자예요. 그래서 쉽게 보면 뜨는 힘이에요. 뜨는 힘. 자, 부력 동그라미 넣어보시고요. 읽어볼게요.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요거 밑줄 쳐놓을게요. 너네가 수영장 너네가 친구들 있어. 그러니까 기반을 위해서 뭐 교실이라든지 뭐 집에서라든지 걔를 안아 올리기가 쉬워 어려워. 너네 친구들 어렵지. 뭐 너네들은 막 한 살 두 살 짧게 받은 애기들은 좀 겁은 나지만 들어 올리기 수는 있긴 하잖아. 뭐 앉는다고 치고 지금 사촌 누나가 제 애가 저번 이틀 뒤에 첫 생일이거든요. 돌잔치네. 한번 들어봤는데 가벼워. 그래서 더 무서워. 가벼워. 그냥 눈, 코, 입 다 달려있고 날 뚫어지게 보고 있어. 아무튼 가벼운데 무서워. 근데 내가 돌아와서 너네 친구들이랑 수영장을 갔다 봅시다. 수영장을 가가지고 그 풀 안에서 친구랑 놀다가 물속에서 친구 들어 올려 본 적 있어요? 네. 어땠어? 안 먹었어요. 평소보다 가벼웠지? 왜? 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영장 밖에서는 순전히 너네가 그 친구의 무게만큼 들어 올려야 되는데 수영장에서는 그 물이요, 풀속에 물이요, 그 친구를 좀 들어 올려주고 있어요. 그 들어 올려주는 힘을 부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저 바닷가에 있는 부표도 어떻게 떠있냐? 만약에 물이 없었다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졌을 텐데 물이요 걔를 들어 올려줍니다. 그래서 위에 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하면 부력. 근데 부력이 언제 존재하고 언제 작용하냐? 액체나 기체가 주로 들어 올려줍니다. 아까 물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풍선 있지? 너네가 입으로 본 풍선은 물론 가라앉지만 그건 다른 얘기긴 한데 왜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놀이공원 같은 데서 파는 풍선들은 위로 올라가잖아. 손 놓으면 그거 공기가 그 풍선을 들어 올려줍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물이나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위로 올리는 뭐 들어주는 힘 상관없습니다. 위로 올립니다. 자, 우리 힘 종류 얘기할 때는 크기, 방향, 뭐 작용성 3요소가 있다 했는데 첫 번째 부력의 방향은요. 만약에 부력이 없다면 우리 계속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부력이 없다면 내려갈 건데 거기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들어 올려지는 거잖아요. 첫 번째 부력의 방향은 중력과 반대. 물론 위쪽이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요거를 생각해서 위쪽으로 생각하자. 중력과 반대. 그렇다 보니 우리는 위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중력을 계산할 때는요, 지구에서의 중력은 9.8 곱하기 질량으로 구한다 그랬는데 부력은 그렇게 구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얘기하냐? 내가 물 밖에 있을 때의 무게는 체중계에 찍힐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누굴 들어 올렸을 때 가벼울 거 아니에요. 물 밖에 있을 때의 무게랑 내가 들어 올렸을 때 느껴질 때 그 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빼주면 되는 거야. 말이 좀 어렵게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만 얘기할게. 지금 그림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왼쪽부터 볼게요. 지금 힘 센서가 달려 있고요. 힘 센서가 달려 있고요. 여기에 어떤 물체가 매달려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는 추가 있는데 지금 요 상황에서는 이 추에 작용하는 힘은 무슨 력? 중력. 지금 왼쪽 그림에서는 그림에 좀 표시해 놓을게요. 왼쪽 그림에서는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할 거고, 그러면 이 힘 센서에는 이 중력의 크기만큼 측정되지 않겠니?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측정된 중력의 크기가 10N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힘 센서에 측정된 10N이라는 이 숫자는요, 중력의 크기네요. 맞아요. 중력 10N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동일한 물체를 물 속에 담가 볼게요. 물이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 물 속에 담갔을 때 힘 센서에 찍힌 숫자를 보니까 8N 찍혀있대. 자,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 물체는 안 바뀌었단 말이라, 그럼 질량이 그대로겠네. 그럼 질량이 그대로니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도 그대로예요. 맞아? 그럼 얘들아, 여기 상황에서 중력은 몇 뉴턴이야? 10N 그대로 찍히겠지. 그럼 이거대로라면은 힘 센서에 10N이 그대로 찍혀야 되는데 왜 8N이 찍히냐? 우리 앞쪽에서 합력 배웠지? 원래는 10N이 찍혀야 되는데 8N이 찍혔다는 말은 반대 방향으로 2N 작용하고 있으면 되겠지. 상황 이해되십니까? 이 물체에 반대 방향으로 2N만큼 작용하면 힘의 합력 계산해 보시면 아래쪽으로 10N, 위쪽으로 2N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아래쪽으로 8N의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합력. 이 측정된 8N이요 중력과 부력의 합력인 겁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2N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부력이 작용하여 그 전체 합력인 8N이 힘 센서에 찍히더라. 이렇게 부력을 계산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힘 센서에 찍힌 8N은 이 물체가 가진 중력의 크기, 무게가 그다음에 부력, 이 물체의 중력의 크기와 부력의 합력이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추에 작용한 부력의 크기는 물 밖에서의 무게에서 물 속에, 이거 다 외우지 마시고요. 요걸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요, 이 센서에 측정된 8N이 물 속에서의 무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물 속에서의 무게. 그 다음에 이 10N은 이 물 밖에서의 무게. 그래서 부력을 표현하고 싶으면은 부력은 왼쪽으로, 센서는 오른쪽 넘기면은 물 밖 무게에서 물 속의 무게를 빼내라. 괜찮지요? 달달 외울 건 없지. 제가 얘기하는 외우는 거는요, 그냥 이유 없이 외우는 거. 예를 들어서 부력은 위로 올려줍니다. 여기 이유 날 필요는 없잖아. 외우라는 건 이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자, 그다음에 지금 밑에 네모에 모양이 같은 서로 다른 세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 나와 있는데, 지금 가, 나, 다 공인데 셋 다 모양이 똑같대요. 모양 똑같은데 가는 지금
표면에 여기 떠 있고 나는 중간에 떠 있고 다는 잠겨 있어요. 맞습니까? 얘들아 모양이 같다고 했지 질량이 같다고 안 했어요. 자, 갑자기 첫 번째 뭐가 나왔냐면은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를 비교해봤어요. 요걸 일단 표시 좀 해볼게요. 왜 해놨어? 왜 해놨어요? 보니까 지금 물에 잠긴 부분, 그러니까 이 공이 이 물 속에 얼마나 잠겨 있냐를 비교했을 때 나랑 다는 다 푹 잠겨 있으니까 잠긴 부피 똑같이. 그러니까 다는 위로 조금 올라 튀어나가잖아. 그래서 나 다보다는 적게 잠겨 있더라. 비교되십니까? 자, 물 속에 가가 있고요, 나가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맞아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물에 잠긴 부피. 잠긴 부피를 비교해 보니까 가가 가장 작고 나랑 다는 같아요. 근데 왜 갑자기 불에 튀어나오냐? 이거 좀 넘어갈게요. 아까 뭔 얘기했냐면은 부력은 액체 또는 기체가 밀어 올리는 힘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물 속에 지금 여기는 뭐 기체가 얘기하자면 무시하고 물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강은 물에 덜 잠겨 있지. 나는 동일하게 잠겨 있잖아. 확실히 그러면 부력 자체는요 액체가 들어올리는 힘이 생각되잖아. 힘이잖아. 그러면 많이 닿여 있을수록 많이 밀어 올리지 않겠냐. 그래서 부력의 크기는요 나랑 가가 똑같아요. 가가 작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부력 밀어 올리는 크기가 잠긴 부피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물체 그 자체의 부피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물체가 물 속에 얼마나 잠겨 있냐, 요걸 비교하는 거예요. 자. 요거 나는 많이 헷갈린다. 부력의 크기는요 물에 잠긴 부피입니다. 그냥 부피 아니에요. 잠긴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다. 클수록 크다. 자주 나오는 오답이에요. 물체의 부피가 아닙니다.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다라고 나오면은 틀렸단 말이지. 물체의 잠긴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 힘의 평형 좀 볼게요. 평형. 일단 가가 있고 지금 가랑 나는 떠 있잖아. 떠 있고 가만히 있잖아. 생각해 볼게요. 가랑 나도 일단 물체고 고유한 양인 질량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동일한 크기는 아니지만 가한테도 지금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고 나에게서도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요 모양 같다고 그랬지 질량 같다고 얘기 안 했어요. 지금 가랑 나가 움직이고 있어, 가만히 있어. 가랑 나가 둘 다 정지해 있어요. 정지해 있을 때 합력이 얼마야? 둘은 대답해야 되는데 둘 제가 정지해 있을 때 합력이
똑같아요. 예, 0입니다. 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력이 두 개가 같은 게 아니라요. 지금 다한테도 중력이 작용할 거고 나한테도 중력이 작용할 거야. 또 낚이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두 개 질량 같다는 말 없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각각의 상황에서요. 가에 작용하는 부력이랑 나에 작용하는 부력이랑 존재는 할 거고요. 각각 존재할 거고요. 이 부력이랑 이 중력이랑 크기가 같은 상황이고 나도 이렇게 둘씩 같다는 소리야. 크기가. 제 말 이해되세요? 각각은요. 가랑 나랑 지금 정지해 있어요. 멈춰 있어요. 정지해 있다는 말은 우리 앞쪽에서 합력 배웠잖아. 정지해 있다는 말은 지금 가랑 나가 멈춰 있는 이유는 정지해 있는 이유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여기다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가, 나 각각에서의 중력이랑 중력의 크기랑 부력의 크기가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너네가 지금 헷갈리는 게 아니 쌤 아까 부력의 크기는 나가 더 크다면서요. 근데 왜 또 같다고 해놨냐? 헷갈리지 마시라는 게 만약에 이 부력이 쉽게 생각해서 얘는 뭐 100N 일 때 얘는 한 50N밖에 안 된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더 짝짝했으니까 이 상황에서 가에 작용하는 중력 얘가 50N 얘는 100N이라는 소리야. 100N이라는 소리야. 되십니까?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 나가 가만히 있다, 정지해 있다, 떠있기 때문이라는 거라. 떠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크기가 같고 이렇게 크기가 같다는 거라. 되십니까? 자, 근데 다는요, 지금 옷은 다도 멈춰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만약에 내가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밑바닥을 더 내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다는 내려가요. 이 상황이네요. 가라앉아 있다. 다는요, 가라앉아 있다. 이 말은 뭐냐? 그것도 내가 뭔 얘기냐면요, 이 밑바닥을 내리면요, 다는 더 내려올 거야. 그 말인즉슨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지금 더 큰 상황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비교했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다에는 지금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얘도 지금 다에도 지금 다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고 다 지금 물 속에 있잖아. 당연히 부력 존재할 겁니다. 부력이 존재할 거예요. 근데 지금 내려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력의 크기가 더 큰 상황인 거지. 중력이 부력보다 크기가 큰 상황이다. 이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가와 나는 떠 있으므로 부력의 크기와 중력의 크기가 같다. 또 다는 가라앉아 있으므로 부력이 중력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력과 중력, 부력과 중력이 있는데 부력이 더 큰 경우, 중력이 더 큰 경우, 그다음 두 개가 같은 경우. 우리 지금 두 번째 경우나 세 번째 경우는 얘기했어요. 가나다를 통해서. 아마 첫 번째 부력이 더 컸다면은 위로 올리는 힘이 더 컸다면은 당연히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그러면 예시로 열기구가 또 올라가겠지. 이 상황에서는 부력이 중력보다 더 큰 경우. 그 다음에 우리 왜 물 위에 가면 배들 둥둥 떠다니잖아. 배들 떠다니잖아. 그 상황에서는 부력과 중력이 같은 경우. 좀 이렇게 좀 그림을 펼쳐줘요. 내가 지금 등호 표시해놓은 거는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사실 부력과 중력이 같다고 얘기하면 틀려요. 왜? 힘이 같다고 얘기하면 뭐가 같아야 되냐면요. 힘의 3요소, 작용점, 크기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부력, 중력, 작용점, 크기 똑같잖아. 길이 똑같잖아. 뭐가 달라요 지금? 부력이랑 중력이랑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부력과 중력이 같다라고 얘기하면 틀려요. 힘이 같으려면요. 작용점, 크기, 방향 3요소가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얘는 방향은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서 읽어보면 여기 부력 이꼴 중력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 크기라고 적어요. 힘의 크기가 뭐 크다, 작다 얘기하듯이 힘의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도 위에서는 부력의 크기가 더 큰 경우였고, 세 번째 반대 중력이 더 큰 경우, 중력의 크기가 더 큰 경우에는 당연히 더 아래로 내려가겠지. 그래서 여기다 가라앉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요 마지막 걸 이해를 좀 힘들어하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밑바닥 지금 이 위치 밑바닥 있잖아. 밑바닥 내려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돌은 또 내려가겠지. 치면.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력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 아까 부력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액체 또는 기체가 위로 올리는 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력을 이용해서는요. 액체 속에서 기체 속에서를 따로 해놨어요. 자, 볼게요. 자, 우리 액체 속에서는요, 뭘 생각하면 되겠네. 수영장 가면은 있는 구명조끼. 그 다음에, 뭐, 구명판이라고, 왜, 계곡 같은 데 가면은, 그 보관하면 주황색, 단단한 튜브 본 적 있어요? 그 뭐, 소방대원들 거기서 꺼내가지고 구조하잖아. 그걸 구명판이라 그래요. 그냥 튜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구명조끼, 구명판, 튜브. 왜 워터파크 가면은 그 튜브 그릇한 거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지고 파도 풀고 웅웅 지나가잖아. 튜브 안 쓰니? 안 쓰니? 나 필수인데. 제가 물에 못 따요. 워터파크 가는 건 좋아하거든요. 물에 못 따요. 그 다음에 무거운 배. 왜 너네가 또 오해하고 왜 내가 방금 물에 못 든다 그랬잖아. 내가 무거워서야?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바다 위에 떠있는 선박들 보면 그 추력 몇천 톤 하거든요. 그 무거운 배가 어떻게 떠있냐? 우리 부력은요, 잠긴 부피가 클수록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풍선 있잖아. 너네가 입으로 공기 불어넣어서 물에 띄웠을 때랑 거기에 돌 채워서 집어넣었을 때랑 돌 채워놓으면 가라앉지 않냐? 근데 공기 불어넣으면 뜨잖아. 어떻게 하냐? 배 위쪽에요, 빈 공간을 많이 만들어요. 배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거든. 여기가 빈 공간이 많아요. 빈 공간이 많아요. 빈 공간이 많다는 거는 껍데기만 남아있으니까 그 껍데기 자체의 질량은 작을 거야. 부피를 넓힌 거지. 돼요? 그래서 그 무거운 배가 몇천 톤의 배가 둥둥 떠다녀요. 잠수한 얘기 없나? 잠수한 얘기가 없네. 이런 하지.
잠수함은 부력과 중력을 이용해 뜨고 가라. 배는요 그냥 위에 떠 있으면 되잖아. 그 잠수함은 깊게 들어갈 때도 있고 위로 떠오를 때도 있고 그거 어떻게 조절하냐? 뭐냐면요. 여기 교육관이 빠졌나? 전면으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잠수함은 어떻게 되냐? 기본적인 구조는요. 잠수함을 앞에서 보면요. 앞에서 보고 땡강 잘라요. 잠수함이 이렇게 생겼잖아. 미안, 나 그림 못 그려. 이렇게 뭐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야, 이거 땡강 잘라가지고 앞에서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 여기 이제 뭐 선내라고 이야기하고 안쪽 안으로 바깥쪽에 어떻게 되냐? 물 찰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물 들어가는 공간.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빈 공간이거든요. 요 공간이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이에요. 여기에 물을 채워 넣어요. 그럼 뜰까 가라앉을까? 물을 채워 넣으면은 무거워지잖아. 가라앉아요. 반면에 만약에 들어왔던 물을 빼면은 떠요. 이렇게 위아래를 조절합니다. 맞춰요? 방금 맞춰요. 자, 그래서 액체 속에서는 배나 무거운 배나 잠수함이 뜨고 가라앉는다. 그래서 왜 배들도 왜 산호에 부딪혀가지고 쓰러지면은 가라앉잖아. 네, 지워버렸네. 요 밑에 부분이 고장나서 파손돼서 부력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앉다. 그리고 타이타닉 호는 지금 저 밑에 가라앉아 있잖아. 자, 그다음에 기체 속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열기구 하면 여기 보면은 사람 타는 요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쭉 연결돼 있고 풍선이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맞아요? 요쯤에 뭐가 있냐? 여기 불 피워요. 그래서 열기구예요. 여기서 불을 피워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대류에서 기차 올라가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공기가 가벼워지면서 올라갑니다. 왜? 온도가 올라가면은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야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그 공간 안에 있는 입자의 양은 적어지겠지. 특정 공간은 가벼워져요. 떠버립니다. 공기가요, 바깥쪽에 있는 공기가요, 얘를 밀어 올려버려요. 됐네. 그 다음에 아까 헬륨을 채우고 헬륨이요, 공기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공기가 헬륨 입자를 밀어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헬륨이 풍선 안에 들어있다면 풍선 같이 또 올라가는 거지. 그 헬륨 기체마시면 목소리 변하는 게 다른 특징이에요. 있잖아. 이잖아. 여기서 뭐 아이돌 라이브 보니까 막 하던데.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얘기한 풍선, 아니 풍등 축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어요? 해본 적이라든지. 뭐냐면요, 얘랑 원래 똑같습니다. 저 어디다? 중국인가 대만인가? 이거 풍등 하는 거예요. 그냥 종이로 직육면체를 만들어요. 밑면 하나 없는 거. 그리고 그 아까 밑면 하나 없는 거, 그 위치에 쬐끄만하게 불 피워요. 쬐끄만하게 불 피워요. 그럼 얘랑 원리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종이도 좀 가벼운 재질로 해서 붕 올라가서 소음 밀고. 뒤에 실험도 있어가지고 문제를 일단 간단하게 풀어보고 뒤에 실험도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나무도막이 물 위에 떠있더라.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요, 떠있다는 그 상황에서
A와 B가 아직 어떤 힘인지 모르겠다만 두 힘의 크기가 어떻다? 두 힘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우리 선분 길이 같은 게 이렇게 표현하잖아. 혹시나 뭐 일찍도 물어본다면 내가 이 표현 아시죠? 길이 갔다 왔을 때. 자, 그러면 지금 A는 나무도가 작용한 위쪽으로 작용하는 어떤 힘의 방향? 부력의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B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 바로 이번에 답이 나왔네요. A와 B의 크기는 같다. 다음에 11번 오른쪽 그림은 수조에 같은 부피의 쇠구슬 같은 부피의 쇠구슬을 실에 매달아 놨을 때 작용한 부력의 크기를 비교하래요. 얘들아, 부력의 크기는 물체의 부피가 아니라 잠긴 부피예요. 은연중은 A, B, C, D 다 똑같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문제에서 부피가 같다고 나와 있다고 해서 됐나요? 따라서 가장 많이 잠겨 있는 건 A와 B가 싹 다 잠겨 있네. 따라서 A와 B의 부력의 크기는 같고, 그다음에 그림 잘 보세요. C 약간 삐져나와 있지. 삐져나와 있지. 그래서 C가 작고 D가 작더라. 눈이 치지 말고 풀다가 뭐야 C 뭐야 약간 저는 A, B, C 같다고 적어놨거든. 그 자세히 보니까 삐져나오는데 내가 같은 사람은 못 풀겠다 라고 했으나 아직 시력 1.5, 1.2입니다. 자, 부력을 이용한 경우를 고르시오. 공보트? 왜 지금 수상레지 이런 데 가면 떠있잖아. 떠있잖아. 맞지? 농구공. 봐봐. 농구공 떨어뜨리면 탕 튀어올라요. 왜? 우리 지금 힘의 종류 다 배웠어요. 그 중에 답이 있어요. 정답 탄성력입니다. 축구공, 야구공 다 마찬가지예요. 왜 떨어뜨리면은 농구공이 살짝 찌그러질 거야? 나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갈 거야. 퉁 튀어올라옵니다. 그다음에 열기구 방금 얘기했고요. 잠수함도 방금 얘기. 자동차 타이어? 오 맞아. 어제 들었니? 저기 옆방에서 들었어. 실제로 타이어 디자이너가 따로 있대요. 아니 거기 뭐 핑크 색깔이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요. 왜 타이어 보면은 페어 있잖아. 그 페인 모양을 연구한 디자이너도 있대요. 어떻게 페이냐에 따라서 마찰이 어떻게 달라지고 뭐 안정성 어쩌고 저쩌고. 마찰 거울이 너무 크면 자동차가 앞으로 못 나갈 거 아니야. 가긴 가야 돼. 그래서 왜 그잖아. 타이어 회사 중에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 본 적 없어? 미쉐린? 미라. 뭐 무슨 타이어 그뭐 타이어 뭐 이런 거 타이어 회사들 있고요. 아니 수영은 다이빙인데 탄성능입니다. 그래서 정답 기억, 리을 불러주시면 되겠다. 자 넘겨서요. 20쪽 가볼게요. 우리 수준에서 부력을 공식 대입해서 계산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 물 밖에 있었을 때의 무게에서 물 속에 있는 무게를 빼주면 되겠더라. 이걸로 부력을 구한다. 지금 첫 번째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물에 넣기 전에, 물에 담그기 전에 슈의 무게를 기록했대요. 지금 여기 찍힌 숫자가 1.96 뉴턴이래요. 지금 첫 번째 과정에서 찍힌 숫자가 1.96
뉴턴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추 한 개만 담갔대. 근데 지금 눈에 찍히는 이 센서에 찍힌 숫자가 1.85N이래요. 자, 그럼 왜 갑자기 숫자가 줄였냐? 힘의 표현으로 좀 해볼게요. 지금 추 두 개인 건 똑같잖아. 그럼 중력은 똑같이 작용하고 있겠네. 맞아요? 그러면 약간 여기서 그림 안 그려게 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래쪽으로 누가 작용하고 있더라? 중력이 한 개 더. 몇 뉴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1.96 뉴턴만큼 작용하고 있어요. 됐나? 근데 지금 추 한 개가 물에 잠겼잖아요. 그럼 이 잠긴 부피만큼 부력이 작용하고 있겠네. 맞아요? 나 진짜 부력 크게 모르니까 X라고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힘 센서에 찍힌 이 1.85라는 숫자는 중력의 크기에서, 물 밖에서의 중력의 크기에서 부력의 크기 X만큼 빼준 거 아니야? 맞아요? 일정한 형식이지. 그래서 이때 작용한 부력의 크기는 혹시 계산 안 돼요. 0.112가 0.11뉴턴이 찍힙니다. 되십니까? 지금 이 결과가 밑에 나와 있긴 한데 그림 보고 합시다. 자, 그럼 다에서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추 두 개를 다 담갔대요. 그때 센서에 찍힌 힘의 크기가 1.73이래요. 1.73뉴턴이고요. 그러면 또 다시 힘 분석해보면요. 추 두 개는 그대로니까 지금 아래쪽으로는 중력이 1.96뉴턴만큼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잠긴 부피가 얘보다 더 크잖아. 그럼 부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거고, 그 모르겠으면 Y로 해볼까? Y라고 하면요, 기존의 중력 1.96뉴턴에서 Y만큼의 부력을 뺀 게 힘 센서에 찍힌 1.73뉴턴 아니니? 따라서 여기서 부력의 크기 Y는 0.23이지. 됐나요? 그 결과가 밑에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가에서는 물에 담그지 않았으니까 순서의 무게를 5글자로 중력의 크기. 지금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어느 순간 언니랑 사이가 좋은 순간이 있잖아. 그때 살짝 물어봐요. 무게가 5글자로 뭐야? 하면 혹시 너 과학상한테 세뇌 받았니? 이거 보다 고1에 그대로 나왔거든요. 무게. 중3 때도 나와요. 무게는 중3 때도 나와요. 자, 돌아와서 여기서 아까 0.116턴, 0.23뉴턴 수정했고요. 자, 읽어볼게요. 방금 결론이 해석에서 있는 거는 우리가 했던 거. 불의 크기가 얼마가 작용하고 있구나, 몇 뉴턴이 작용하고 있구나를 계산해냈고요. 자, 정리 읽어볼게요. 물 밖에서 측정한 무게에서 물 속에서 안에서 측정한 물체의 무게를 빼면 물체가 받은 부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고요. 물에 잠긴 물체, 또 측할게요.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어떨수록 클수록 부력의 크기가 크다. 왜? 나를 보니까 부력이 파가 더 크잖아.
더 잠기게 했으니까. 자, 21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21초까지 하고. 자, 추에 작용한 부력의 방향은 중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맞지요? 두 번째, 추가 물 속에 잠기면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떠올려주기 때문에 힘 센서에 측정된 값이 줄어든다. 또 맞고요. 질량은 같지만 부피가 더 작은 추를 사용하면 추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가 작아질 것이다. 부피가 더 작은 걸 쓰면은 그만큼 잠긴 부피도 줄어들지 않겠냐? 맞아요? 동일하게 다 잠궜다고 가정했을 때, 잠기겠다고 가정했을 때 부피가 더 적으면은 잠긴 부피가 더 줄어들 거 아니냐. 따라서 부력의 크기가 작아진다. 추를 힘 센서에서 분리해서 추만 집어넣었을 때 추가 가라앉으면 추에는 부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작용하긴 한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4번에 지금 4번 가라앉은 이유는 추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부력의 크기보다 클 뿐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부력의 크기가 0인 건 아니잖아. (2번) 3번. 지금 2번 지금 1N인 추 2개를 힘 센서에 매달아서 잠기게 해서 우리 지금 눈에 확인하면 되는 거는요. 지금 부력 크기 측정하겠습니까? 비교하겠습니까? 잠긴 부피만 체크하면 되지. 따라서 다가 가장 많이 잠겼고 그 다음 가니까 정말 몇 번? 다 나가. 3. 나가지 마. 자, 이번 그림을 좀 보면서 해야겠네. 3번 볼게요. 1번. 나보다 다에서 작용한 부력의 크기가 더 크다. 왜? 더 많이 잠겨 있으니까. 잠긴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에서 힘 센서에 나타나는 값은 2N보다 작다. 이거 어떻게 보냐면요. 가는 지금 가 상황에서는 아직 물에 안 잠갔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1N이 두 개를 나왔대요. 그 말뜻은 가에서 이 힘 센서가 2N 찍히지 않겠니? 지금 가에서는 이 2N의 숫자는 중력의 크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따라서 지금 나든 다든 물에 잠겼으니까 힘 센서에 찍히는 숫자는 2N보다는 작겠네. 3번. 추가 물에 많이 잠길수록, 다시 얘기해서 잠긴 부피가 커질수록 부력이 어떻게 돼요? 커지기 때문에 센서로 측정한 값이 작아지겠지. 다음에 4번. 나에게서 측정한 값이 1.6이라면 이 1.6이래요. 그러면 추 한 개에 작용한 부력의 크기는 0.4m입니다. 자, 지금 나의 상황에서는요.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을 텐데, 이 중력의 크기는 몇 뉴턴이에요?
2N이지. 왜? 바에서 물에 담그기 전에 측정해 보여 2N이라며. 중력의 크기는 똑같다니까. 근데 지금 나에서 추 한 개가 나잖아. 지금 이 위쪽으로는 이 1.6이 나오려면은 2N에서 0.4를 빼줘야겠지. 그래서 한 대 작용한 부력의 크기는 0.4N이 되지. 지금 한 개만 나왔잖아. 다음에 5번. 다에서 측정 값이 1.1이에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 다에서 지금 1.2N이라는 숫자가 센서에 찍혔고요. 그럼 이때 또 중력과 부력을 생각해 보시면은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할 건데 언니야 중력 몇 뉴턴? 2N이지. 왜? 똑같은 추니까. 그러면 센서에 1.2가 찍혔다는 말은 오빠야 부력 얼마? 중력이 2N이래요. 센서에 찍힌 1.2래요. 2N이요. 어이구 세상에 큰일 나겠다 야. 빨리 생각해봐. 이 1.2라는 숫자는 0.8. 그렇지 0.8이지. 함량 연습했잖아. 이 1.2라는 숫자는 결론적으로는 아래쪽으로 1.2N만큼의 함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되십니까? 그럼 이렇게 되려면은 이 빨간색 화살표의 길이가 0.8만큼 나와야겠지. 자, 그럼 지금 다는 추 두 개 남겨놨어요. 그럼 그 두 개에 작용한 부력의 크기는 0.8이지. 정답 5번입니다. 틀리고 보겠습니다. 오늘 너네랑 물리했고 이따 3학년 수업 화학하고 고1 지구과학하고 고2는 생명과학 화학반 따로 있으니까 이야 하루에 물 과정 진짜 다 하네. 이야. 자 4번 5번 6번 빠르게 풀어봅시다. 자 그림같이 질량과 부피가 같은 추 AB를 균형을 여기로 매달았대요. 자 지금 이렇게 해놓고 B에 물을 부어서 B가 잠기게 했대. 그러면 상황 생각해보면 물 붓게 되면은 B에는 지금 그림을 그리다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이렇게 되면 물 속에 추가 잠긴 상황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지금 A와 B는 원래 추 자체는 질량과 부피 같다 했으니까 동일하게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고 B도 A와 같은 크기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건데 지금 B 쪽에 물을 부음으로 인해서 부력이 발생하죠. 위쪽으로. 맞아요. 그럼 A는 지금 부력 있어 없어? 없어요. 따라서 한쪽 B 쪽에서 들어 올려버리니까 결론은 이 나무 막대가 기울겠네. 어느 쪽으로? A 쪽으로 기울겠네. 저기 보자. 그러면은 변화를 생각했으니까 A 쪽으로 막대가 기운다. 좀 기울어진다. 네. B의 이유는 B에 누가 작용하여? 부력이 작용하여. 부력이 어느 쪽으로? 부력은 위쪽으로. 부력이 위쪽으로 작용하여.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지워도 될까요? 다 적었지? 자, 그림 가는 무게가 2N인 추를 힘 센서에 매달아 물속에 넣어도 돼요. 그럼 지금 무게가 2N이다. 얘들아 무게 5글자로 중력의 크기. 무게 나오면 중력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가의 상황은요. 추 자체가 질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할 거고 그 크기가 2N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럼 얘들아 지금 이 2N 숫자는 센서에 찍힌 숫자는 아니겠지. 왜? 물에 잠겨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나는 같은 추를 플라스틱 컵에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컵을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림 봐봐요. 누가 더 많이 잠겨있어요? 잠긴 부피가 나가 더 크지. 전체 덩어리를 봐. 잠긴 부피가요 나가 더 커요. 그 말의 뜻은 부력은 나가 더 크겠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지금 문제에서 플라스틱 컵과 줄의 질량 다 무시하라 그랬거든요. 즉 가랑 나랑 중력의 크기는 같다는 거예요. 추의 무게만 생각하라 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중력이 2N만큼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아래쪽으로. 맞아요? 근데 지금 나에서는 이 플라스틱 컵 때문에 부력이 더 커지잖아. 따라서 부력을 비교하면 가가 이 정도였다면 나는 더 크게 작용하고 있겠지. 되나? 이까지 한번 보기 볼게요. 1번 센서로 측정한 값은 가랑 나랑 같아요? 두 개 합력 같아달라. 우리 센서에 찍히는 숫자는 이 둘의 합력 아니야? 각각의 합력 아니야? 그게 지금 합력이 같아요 지금? 다르지? 그래서 가와 나가 같지 않고요. 가가 더 크게 찍히겠지. 여기다 적어놓자. 센서로 측정한 측정을 이 센서에 찍히는 값은요. 이제 적어놓자. 센서가 측정한 센서의 측정 값은 부력과 중력의 합력이잖아. 부력과 중력의 합력. 이거 화석네. 됐나요? 다음 두 번째. 추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가랑 나랑 같지? 숫자도 적어놓자. 얼마로? 2N으로 같다. 다음에 3번. 가와 나에서 추에 작용한 불의 크기는 이미 처음에 얘기했지? 나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4번. 물에 잠긴 부피는 나에서가 더 크므로 불의 크기도 나에서가 크다. 아, 또 이거 서술은 나와도 참 좋겠다. 3번이랑 4번이 같은 말인 거 보여요? 같은 말이 되면 3번과 4번을 한 세트로 풀 수 있지 않냐? 다음에 5번. 더 큰 플라스틱 컵에 추를 넣으면 더 큰 데 집어넣으면 잠긴 부피가 더 커지겠네. 그래서 부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센서의 측정된 값은 더 줄어들겠네. 나에서보다 작아지겠네. 다시 한번 6번. 지금 너네가 지금 슬슬 눈이 풀려오는 것 같아요. 저 헤드뱅이 나오는 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이 가득 담긴 수조에 6N인 걸 집어넣으니까 물이 당연히 꽉 차 있으면 넘치겠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이 가득 담긴 수조에 물 집어넣고 했을 때 넘친 물의 무게가 2N이래요. 그러면 이 2N의 얘의 의미가 뭘까요? 넘친 부력의 크기? 그럼 답이 2번, 1번이야? 왜 넘쳤어? 이거 6리터를 집어 넣어서 넘겼어요. 6N을 집어넣었잖아. 지금 아니? 뭐야? 누구 있나? 지금 내 핸드폰이 누구 핸드폰 인식됐는데? 아무튼 잠깐만. 불의 크기 답은 1번 맞아요. 그러니까 집어넣었잖아. 6N만큼 착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밀어 올린 만큼 넘치지 않겠냐? 제 말 이해돼요? 선생님 이해돼? 그러니까 다시 지금 이 6N이라는 숫자는 중력이잖아. 중력이 크기잖아. 맞아요. 얘 무게잖아. 바깥에서 6N만큼 작용하고 있는데 내가 얘를 집어넣게 되면은 물이 넘칠 거야. 이거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 왜 넘치냐? 넘쳤다는 말은 물이 위로 올라왔다는 거 아니야? 물이 위로 올라오려면 힘이 위로 작용해야겠네. 얘가 누군데? 물을 위로 올린 힘. 부력. 얘가 2N이 된다는 거지. 되십니까? 보통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원래 우리 부력 발견한 사람 혹시 알아요? 아르키메데스라고 있어요. 이 양반이요 욕조에 물 받아놓고 지 목욕하려고 들어갔다가 지 등한에 물이 넘칠 거 아니야. 지라고 하면 되지. 그분이 이제 넘칠 거 아니야. 거기서 이것이 부력이야 유렉학 하면서 이제 그 나체인 상태로 밖으로 뛰어다녔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부력의 원리, 부력하는 건지 유튜브에 많이 들어요. 자, 10분 쉬었다가 문제 좀 볼게요.